여러 장을 한꺼번에 찍을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라는 거는 동일한 사진 중에 많이 찍고 그 중에 하나를 건지자 그런 거잖아요. 많이 여러분 아실 텐데 여기 위에 이 부분 제가 다시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사진이 한꺼번에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이 리스트의 영역은 한 줄만 할 수도 있고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크기를 전환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사진하고 보시면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두 개가 비슷한 사진이고요. 혹은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렇게 비슷한데 비슷한 사진을 고르실 때 이 사진을 꾹 누르고 있으면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쓰지 않을 사진을 고를 수도 있고 혹은 쓸 사진을 고를 수도 있는데 쓸 사진을 고를 거면 밑에 이 깃발 표시가 보여요. 한번 누르면 이 사진이 깃발 표시가 되면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리스트에 이 사진이 깃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만약에 버릴 거다. 물론 버리는 건 아니고 다른 공간에 저장되는 건데 일단 X표를 하면 X표시가 나오면서 그럼 X 표시를 할 때 이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런 사진은 위에 보시면은 62장의 사진이라고 맨 오른쪽 위에 보이죠? 거기를 누르면은 X 가려진 사진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버렸던 사진 그리고 깃발이 표시된 사진만 볼 수도 있고요. 마이크 소리가 좀 안 좋게 나나 보네요. 그리고 모든 사진을 볼 수도 있고 모든 사진은 선택된 사진만 보는 거고요. 깃발이나 혹은 X가 표시 안 된 사진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및 가려진 사진을 보면 X 표시한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선택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발견한 기능도 하나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얘를 사진을 원하는 사진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같이 찍혀진 사진만 선택을 해줘요. 같은 앵글로. 아마도 아이패드가 시간을 계산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도 더블 클릭을 하나 하면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찍은 사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그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사진 편집하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아날로그 사진 앨범에서는 편집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 있죠. 가위로 오리거나 옛날에 종이를 사진 외부를 찢거나 그렇게 했었을 텐데 요즘은 이제 노출이나 보정, 색깔 보정 같은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편집 버튼을 일단은 이 사진을 골라뒀는데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이 사진이 좀 제가 일부러 찍은 건 이렇게 찍은 건 아니었는데 삐뚤게 찍혔어요 우연히. 그래서 얘를 좀 바로 잡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토샵을 많이 써봤지만 포토샵 지금 6, CS6에는 이 기능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 먼저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CS5까지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돌릴 때 각도를 돌릴 때 CS5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가 자동으로 안 잘리고 사진만 돌아가기 때문에 가끔 귀퉁이가 까맣게 보인다든지 하얗게 보여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 그런 기능을 바로 잡아줍니다. 외부를 잘라줘요. 그리고 혹은 얘를 비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은 아무렇게나 가로 세로 비례를 무시하고 자를 때도 있지만은 비례를 지켜야 된다. 그럼 왼쪽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 비례가 나와요. 3대2, 2대3 세로 비례, 16대9, 1대1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그 비례로 맞춰줍니다. 네. 그리고 노출 보정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사운드 뮤트 잡아주셨죠? 네. 그 다음에 꽂았으니까 뮤트 풀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크롭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원본이랑 비교하고 싶을 때는 좌측 맨 왼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 네이버 카메라에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데 사진 편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원본과 비교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지금 비례를 바꾼 거는 이 사진이다.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언두라고 해서 되돌리고 싶다, 한 단계씩 되돌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그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바로 이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명 노출을 만약에 이러한 사진을 조금 화면이 저는 이제 식물 같은 걸 좋아해서 찍어보면은 사진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좀 밝게 하고 싶으면 밑에 오른쪽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 밑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이 부분을 늘리면은 밝기가 이렇게 밝아지고요. 혹은 이 중간 이 부분은 항상 왼쪽과 항상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컨트라스트, 대조를 극명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늘려주면 되고 대조를 약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중간 톤이 밝아지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를 올리면 어두운 톤이 밝아지는. 이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은 레벨 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진마다 이 축의 위치들이 달라요. 포인트들의 위치가. 예를 들면 편집을 마치고 다른 사진은 좀 밝은 사진을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밝은 사진을 편집을 해서 보시면 원래 초기 위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밝은 사진과 어두운 사진과 위치가 다르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조절했다가 물론 얘는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편집한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비교를 원래 것과 아닌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이걸 노출을 완전히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 노출 재설정이라고 나와서 완전히 초기화 처음 값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보정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포토가 색깔 보정하는 것들이 좀 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부분은 한 밑에 보시면 구름 모양, 잎사귀 모양, 사람 모양 왼쪽에 있는 거는 채도 조절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사진의 하늘 색깔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구름 모양을 바꾸면 하늘 색깔만 바뀌어요. 물론 얘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고 파란 색깔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포토샵만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써본 바로는 하늘 색깔이 상당히 잘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하늘 색깔만 이렇게 바뀌죠?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사람의 얼굴이 있다,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얼굴 톤을 안 바꾸려면은 피부톤 유지라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피부톤 유지를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얼굴 있는 부분은 색깔은 안 건드리고 하늘이나 혹은 잎사귀나 그런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갑자기 뭐 파래진다든지 빨개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상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고 사진을 일부분만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효과적으로 만든 부분이 이 터치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터치로 바꾸는 부분을 어떤 사진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나 해서 제 사진을 쭉 바꿔야 되는데 막 제가 찍은 사진을 쭉 봤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온 사진을 최대한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잘못 찍은 사진이 노출이 좀 잘 안 맞은 사진이 있어야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 얼굴을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진이 저예요. 이제
실제로 WWDC 때 설명했던 때는 이제 예쁜 모델이 얼굴이 어둡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하얗게 나왔던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제 뒤에 배경이 아무튼 이런 사진일 때 얼굴만 좀 밝게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브러쉬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목, 채도 강화, 채도 약화, 밝게, 어둡게, 선명하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는 안 쓰이고 조명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얼굴만 좀 확대를 이렇게 한 다음에 모자이크 처리했거든요. 얼굴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밝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하다가 얼만큼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했다거나 어디를 좀 지우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여기 맨 왼쪽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또 누르면 터치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딱 바꾸면 제가 문지른 부분만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이렇게 더 어루만지고 그다음에 터치를 끄면은 사진을 줄인 다음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그리고 사진을 바꿔야 되겠어요. 다른 사진으로. 이런 사진. 중국에 있었을 때 사진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똑딱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 똑딱이 카메라는 뭐 보통 아웃포커싱이라고 해가지고 주변부가 좀 먼 게 뿌옇다든지 가까운 게 뿌옇다든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편집에서 똑같이 브러쉬 중에 이게 부드럽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포인 것 같아요. 샌드페이퍼 그런 것 같은데 얘는 그런 걸로 얘를 원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문지르시면 뿌얘지는데 뿌얘지는 강도를 높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부분을 이렇게 많이 계속 문지르시다 보면 이렇게 점점 뿌얘져요. 잘 보이시나요? 손가락 저는 이제 어느 부분을 하는지 보이니까 화면의 일부분만 이렇게 문지르면 액정이 갑자기 빵꾸 날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문지르시다 보면은 이제 인터넷 연결하라고 신세계 프리 와이파이 하라고 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시면은 좀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다 하기가 좀 번거로우시면은 전체 이미지들을 부드럽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주고 왼쪽 밑에 지우개가 있거든요. 지우개로 오히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애써서 했던 것들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걸로 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데를 조금 더 지워야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좀 밝게 하거나 주변부를 좀 뿌옇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미 할 줄 알고 이렇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걸 대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사진을 한번 선택하고 이번에는 편집에서 제가 처음에 사진 자르는 거를 보여드렸고 노출을 조절하는 걸 보여드렸고 세 번째는 색깔을 바꾸는 걸 보여드렸고 일부분만 브러쉬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맨 마지막으로는 효과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효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할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예술이라는 거를 보면 얘는 하늘만 좀 이렇게 색깔을 바꾼다든지 주변부를 약간 어둡게 한다든지 동굴 효과라고 하죠. 혹은 주변부를 약간 뿌옇게 하는 보이시나요? 네. 그런 효과들을 미리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그림 그리는 것 같은 효과기도 하고
더 조금 더 단순화되는 이런 효과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